10월 24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2% 하락한 2581.0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9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42% 하락한 734.5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4종목, 코스닥에서는 1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고려아연, 영풍정밀, 이램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1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경영권 분쟁 테마입니다. 공개 매수가 종료된 이후에도 고려아연과 MBK연합 모두가 과반 지분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장내 매수 경쟁을 통해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 진행된 공개 매수는 마무리됐지만 양측 모두 과반의 이결권 지분율을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한 17.5%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로 이를 취득한 후에 소각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려아연과 MBK연합의 지분이 동시에 높아지게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양측의 경영권 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지분 약 7%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선택을 받는 쪽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이 동반 상한가로 마감했어요. 한편 고려아연보다 경영권 분쟁이 훨씬 더 장기화되고 있는 한미약품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는데요. 한미약품은 어제 장마감 후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공시했어요. 주주총회는 올해 12월 19일에 열리는데요.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미사이언스가 요구한 박재현 대표와 신동국 회장의 이사 해임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해당 소식에 한미사이언스가 강세를 보였으며 한미약품도 4.5%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도 티웨이 항공을 둘러싼 소노그룹과 예림당과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지속 부각되면서 대명소노 시즌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드론 테마입니다. 폴란드산 자폭 무인기인 워메이트 200여 대를 도입하고 있는 국방부가 올해 안으로 첫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해당 단독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국산 자폭 드론 실전 배치를 위해 시험 평가와 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한편 국내 방위산업이 2031년까지 3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안티드론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안티드론이란 전쟁이나 테러, 사생활 침해 등 불법 드론을 추적하거나 무력화하는 기술 분야로 드론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과 전파 등으로 비행을 중지시키는 소프트킬 등으로 나뉩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하나가 하드킬 선두기업으로 꼽히며 소프트킬에서는 LI지넥스원이 선두기업으로 꼽히는데요. 안티드론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성장세가 빨라졌으며 특히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해 하드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드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이램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관계사인 XRB가 충북 음성 생산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XRB는 바나듐 레독스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전문 기업으로 음성 공장에서 다양한 용도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LNK바이오는 높이 확장형 케이지의 신제품인 블루엑스 시리즈 6종이 FDA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요추용 높이 확장형 케이지로 다양한 수술 요법에 대응 가능한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FDA 신청에서 허가까지 30일이 걸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6가지 품목이 신속히 승인된 것은 LNK바이오의 연구개발 역량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결과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네이처셀은 어제 FDA로부터 중증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의 첨단 재생 의료치료제 지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처셀의 관계자는 개발을 가속화하여 전세계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치료하는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진건설로봇은 10월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국국제건설기계전에 참가하여 친환경 하이브리드 CPC 모델인 일렉트렉스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주행 시에는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운영 시에는 전동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세대 건설 장비라고 하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모델이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유럽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스웨덴 대리점과 1호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은 테슬라가 하이비전 시스템을 방문하여 미팅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단독 기사가 전해지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비전 시스템은 구체적인 경과와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참고로 2차전지 테마와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3분기 후 실적 발표 소식이 있었는데요. 테슬라는 3분기 매출이 251억 8,2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당순이익은 0.72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테슬라의 이번 분기 매출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주당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자동차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2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 부문은 52% 늘어난 2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 밖에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와 기타 수익은 29% 증가한 2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와 관련하여 일론 머스크는 내년에는 더 낮은 가격의 차량과 자율주행의 도래로 20%에서 30%의 차량 판매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위한 차량 호출 앱을 개발하여 현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험 운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테슬라는 현재 프리마켓에서 11%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도 현대차의 3분기 어닝 쇼크 실적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대부분의 2차전지 기업들은 약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YG플러스는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유튜브 업로드 6일 만에 아파트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1억 회를 돌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셀비온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셀비온은 지난주 수요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셀비온은 방사성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로 현재는 전립선암 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엘비루셈은 최근 LB세미콘에서 엘비루셈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LB세미콘과 엘비루셈의 합병 비율은 1대 1.1이며 합병 기일은 내년 2월 1일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2월 21일입니다. 다음으로 엑스게이트를 비롯한 일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국가양자과학기술전략 최고심의의결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가 연말에 신설되어 활동을 시작한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고 전해졌어요. 이들은 양자기술 정책을 총괄하게 되며 위원회 신설의 법적 근거가 될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다음 달 1일에 시행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BHI는 글로벌 소형원전 기업들이 경남 함안 본사를 방문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주요 방문 기업으로는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 등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문은 경상남도가 주최한 경남 소형원전 국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회사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BHI는 1,369억 원 규모의 복합발전주기기 제작금의 낙찰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발주처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며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끝으로 플레이디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구글이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에 광고를 넣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됐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